3. 의학 감정과 일푼더의 호도. 의학 감정도 피고에게 그다지 유리한 것이 못 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안 일이지만 빼쭈꼬비 지 자신도 그다지 이 의학 감정의 기대를 걸지 않고 있는 모양이었다. 본래 이 감정은 까체리나의 희망으로 모스크바에서 일어난 의사를 일부러 초빙함으로써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물론 이 감정 때문에 변호가 불리해진 것은 조금도 없었다. 아니 어쩌면 조금은 유리한 점도 있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의사의 의견 착오로 약간 우스꽝스러운 일이 일어나기도 했다. 감정자는 모스크바에서 온 그 명의와 지방의사 게르첸 슈투베와 젊은 의사 바르빈스키였다. 뒤의 두 사람은 단순한 증인으로서 검사에게 소환되어 출두했다. 먼저 감정자로서 신문을 받은 것은 게르첸 슈투베였다. 이 의사는 벗어진 머리에다 남은 머리칼도 희끗하게 셌으며 중키에 굳건한 골격을 가진 70 노인이었다. 그는 이 도시에서 매우 인기가 있었으며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었다. 마음씨가 훌륭하고 성질이 곱고 신앙심이 깊은 사람으로 종파는 보히미아의 형제라든가 모라비아의 형제라든가 했다. 그러나 필자도 확실한 것은 알지 못한다. 그는 벌써 오랫동안 이 도시에 살면서 언제나 상당한 위험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지탱하고 있었다. 그는 성격이 선량하고 동정심이 많아서 가난한 환자나 농민들을 무료로 진료해 주기도 하고 일부러 가난한 오두막집과 농가를 찾아다니면서 환자를 돌보고 약값을 나누어 주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는 나귀처럼 어처구니 없이 고집이 셌다. 무엇이든 한번 이렇다 하고 마음만 먹으면 누가 뭐라고 해도 요지부동이었다. 아울러 말해 둘 것은 이것은 이곳 사람들이 거의 다 알고 있는 일이었지만 모스크바에서 온 의사가 이 도시에 도착한 지 2, 3일이 될까 말까 한 때부터 의사 게르첸 슈투베의 기량에 대해서 매우 모욕적인 비판을 마구 했다는 것이다. 모스크바의 의사는 25루블리 이상의 왕진료를 받았는데도 이 도시의 일부 사람들은 그의 내방을 무척 기뻐하면서 돈을 아끼지 않고 앞을 다투어 그 진찰을 받았다. 이 환자들은 그가 올 때까지는 모두 게르첸 슈투베의 진료를 받고 있었으므로 모스크바의 의사는 도처에서 그의 진료 솜씨에 노골적인 비평을 퍼부은 것이다. 나중에는 환자를 대하자마자 곧 노골적으로 누가 당신을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었소? 게르첸 슈투베였나요? 헤헤헤 하는 식으로 물어보게끔 되었다. 물론 게르첸 슈투베는 이 일을 죄다 알고 있었다. 이런 상태에서 세 사람의 의사가 신문을 받기 위해서 번갈아 일어섰다. 게르첸 슈투베는 피고의 정신 능력이 정상이 아닌 것은 자명합니다 하고 진술했다. 이어 그는 자기의 의견을 진술하고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그 이상성은 첫째, 과거에 보는 피고의 온갖 행위에 의해서 증명될 뿐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역연하다고 주장했다.
지금 이 순간이라니 어떤 것을 말하며 그 이유를 설명하라는 요구를 받았을 때 노 이사는 타고난 단순한 성격에서 솔직하게 설명했다. 피고는 아까 법정에 들어올 때 이 상황에 맞지 않는 기묘한 거동을 했습니다. 그는 군인 같은 걸음걸이였으며 눈도 똑바로 앞만 바라보았습니다. 본래는 여성들이 앉아있는 왼쪽을 보았어야 할 일입니다. 그 까닭은 그는 몹시 여성을 존경하는 사람이니까 지금 부인네들이 자기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하고 반드시 생각했어야 하니까 말입니다. 하고 노인은 그 독특한 의조로 이렇게 결론 지었다. 여기서 조금 덧붙여 말해 둘 일이 있다. 그는 절겨 러시아어를 사용했는데 어쩐지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독일어식으로 되어버리곤 했다. 그렇다고 결코 기가 죽은 일은 없었다. 그는 언제나 자기의 러시아어를 모범적인 것, 즉 러시아인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결점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러시아의 속담을 인용하는 것을 매우 좋아했으며 더욱이 그때마다 러시아의 속담은 세계의 속담 중에서 가장 훌륭하고 가장 표현력이 풍부하다는 말을 꼭꼭 덧붙이는 것이었다. 또 한마디 해두지만 그는 이야기하다가 저도 모르게 아주 평범한 말을 잊어버리는 수가 종종 있었다. 잘 알고 있는 말인데도 깜빡 잊어버리고는 좀처럼 떠오르지 않는 것이었다. 하기야 독일어로 말할 때도 역시 그런 일이 자주 있었다. 그런 경우 그는 마치 잊어버린 말을 붙잡기라도 하려는 듯이 언제나 자기 얼굴 앞에서 손을 흔들어 댔다. 그렇게 되면 어떤 말이라도 그 깜빡 잊어버린 말을 찾아낼 때까지는 그에게 이야기를 계속시킬 수가 없었다. 피고가 법정에 들어올 때 여자들 쪽을 보았어야 했다는 그의 진술은 방청석에 장난스러운 수군 그림이 일어나게 했다. 이곳 부인네들은 모두 이 노 이사를 무척 사랑하여 그가 경건하고 순결한 독신이며 여성을 한 계단 더 고상하고 이상적인 존재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생각지도 못한 그의 이와 같은 진술을 매우 기이하게 느꼈던 것이다. 자기 차례가 되어 신문을 받았을 때 모스크바의 의사는 피고의 정신 상태를 극도로 비정상적인 것으로 본다는 뜻을 강력히 뚜렷하게 단언했다. 그는 감정 발작증과 편집 광증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럴듯한 말을 한 다음 수집한 갖가지 자료에 의해 피고는 체포되기 며칠 전부터 이미 의심할 여지 없는 병적인 감정 발작 상태에 빠져 있었으므로 그가 만일 실제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설령 그것을 의식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거의 불가항력적으로 한 것이며 다시 말해서 그는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 병적인 정신 충동과 싸울 힘이 전혀 결여되어 있었다고 논단했다. 그리고 그는 감정 발작 이외에 편집 광증도 인정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그 편집 광증은 순전한 광기가 빠진다는 것을 미리 예언하는 것이었다. 나는 내 나름의 말로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의사는 매우 학술적이고 전문적인 용어로 설명했다. 그의 모든 행동은 상식과 논리에 어긋납니다. 하고 그는 계속했다. 나는 내가 보지 아니한 것, 즉 범죄 그 자체,
범행 그 자체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그저께 나와 얘기하는 동안에도 피고는 눈을 한쪽으로 치켜뜨고 있었는데 거기에는 무엇라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떠돌고 있었습니다. 그는 전혀 필요 없는 경우에 웃기도 하고 끊임없이 이해할 수 없는 흥분 상태에 빠지기도 하고 베르나르니 율리니 그 밖에 전혀 필요 없는 기묘한 말을 짓거리곤 했습니다. 그리고 의사는 피고의 편집 광증을 인정하는 주요 이유로서 다음과 같은 점을 들었다. 즉 자기가 속아서 빼앗겼다고 생각하고 있는 3천 루블리에 관해 언급할 때마다 그는 반드시 이상한 흥분 상태를 보였지만 그 밖의 실수와 치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아주 침착하고 조용하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끝으로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그는 전부터 3천 루블리에 관한 일에 언급할 때마다 꼭 정신없이 흥분 상태에 빠지기는 했으나 사람들은 그가 욕심이 없고 담백함을 증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학식 있는 우리 동료의 의견에 의하면 하고 모스크바의 의사는 끝내 가서 비꼬듯 덧붙였다. 피고가 법정에 들어올 때 부인석 쪽을 보았어야 했는데도 정면을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만 이에 대해서 나는 이 말만을 해두기로 하겠습니다. 그러한 단정은 우스꽝스러울 뿐 아니라 근본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피고가 자기 운명이 결정되는 법정에 들어설 경우 그렇게 자기 정면을 응시할 까닭이 없다. 그것은 사실상 그 순간에 피고가 정신의 정상 상태를 잃고 있었다는 징후라는 설에는 나도 완전히 동감입니다만 그와 동시에 피고가 오히려 왼쪽 부인석이 아니라 오른쪽을 보고 변호사를 찾았어야 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지금 무엇보다도 변호사의 원조에 희망을 걸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그의 운명은 완전히 이 사람에게 좌우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의사는 자기의 의견을 대담하게 그리고 열심히 진술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신문을 받은 의사 바르빈스키의 뜻하지 않은 결론은 박하긴 두 감정자의 의견 차이의 독특한 우스꽝스러움을 가미했다. 바르빈스키의 의견에 의하면 피고는 지금도 전과 다름없이 완전히 정상적인 정신 상태에 있다는 것이었다. 하기야 체포되기 전에는 사실 아주 심한 신경적 흥분 상태에 빠져 있었어야 하는데 그것은 극히 뚜렷한 많은 원인, 즉 질투, 분노, 부단한 만취 상태 등에서 생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신경적 흥분 상태에 방금 농급된 특별한 감정 발작증이 추호도 포함되어 있을 까닭이 없다. 또 피고가 법정에 들어올 때 왼쪽을 보지 않으면 안 된다든가 오른쪽을 보지 않으면 안 된다든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의 빈약한 의견에 의하면 실제 상황이 그러했듯이 피고는 그런 경우 반드시 정면을 보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왜냐하면 지금 그의 전 운명을 좌우하는 재판장이나 재판관들이 모두 정면에 앉아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가 정면을 보면서 법정에 들어왔다는 것은 말하자면 그 순간 그의 정신 상태가 완전히 정상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고 젊은 의사는 약간 열띤 어조로 이렇게 자기의 빈약한 증언을 끝맺었다. 잘한다 돌팔이 의사 하고 미자가 자기 자리에서 소리쳤다. 바로 그렇소. 물론 미자는 제지당했다. 그러나 젊은 의사의 의견은
재판관에게도 방청객에게도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그것은 나중에 안 일이지만 모두 그의 의견에 동감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엔 증인으로서 신문을 받은 게르첸 슈투베가 정말 뜻밖에도 미자에게 유리한 증언을 했다. 이 도시의 오랜 주민으로서 오래전부터 까라마조프네 집안 사정을 알고 있던 그는 유죄를 주장하는 쪽으로 봐서 매우 흥미있는 몇 가지 진술을 한 다음 이렇게 말을 이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